최근 시장 급락에도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주식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 과연 급락 틈 따서 어떤 주식을 외국인이 물타기를 했는지. 자, 마지막 기업은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 사상 최고가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특히나 이게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계속해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지난주 수급을 보면은 1월 19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 이 미국 증시의 강세로 특히나 IT 섹터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거든요. 다시금 외국인 수급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환율도 살짝 내려갔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최근 시장 급락에도 외국인이 팔면서도 사들인 주식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 과연 급락 틈 따서 어떤 주식을 외국인이 물타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섹터입니다. 항상 제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기계, 제약과 바이오, 철강과 광물, 통신 섹터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바로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는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많이 사진 않았어요. 사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는 거의 안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섹터인데 기계 섹터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많이 샀다. 어떤 섹터를 많이 샀느냐면은 바로 로봇주랑 우주항공 이쪽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담았죠. 거의 절반을 반도체로 채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PSP, 제주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자, 이런 주식을 많이 담았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독보적인 이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TSMC가 주요 고객사죠. 아시다시피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많이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제주반도체, 이 기업은 온디바이스 AI 이쪽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물론 약간의 테마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오테크닉스,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이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이오테크닉스를 많이 담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지난주 외국인이 주가 급락을 틈타서 꾸준히 물타기한 주식은 과연 무엇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56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상위에 해당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이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 다음으로 기계를 많이 샀다고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국항공우주를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265%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는 줄곧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4분기에는 드디어 상회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폴랑대양 FA50 경전투기입니다. 8대가 매출에 반영이 되고요. 기체 부분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양 FA50 36대와 말레이시아양 18대가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될 전망입니다. 이게 2028년까지 인식이 되는데 특히 폴란드향의 경우에는 매출 인식을 진행률 기준으로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게 전투기 한 대 한 대 들어갈 때마다 매출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떨 때는 상당히 미미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실적 변동성 별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진행률 방식으로 바꿨다. 건설사나 조선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향도 이렇게 진행률 방식으로 합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 이집트, 슬로바키아 고등기 교체 사업 진행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해외 그 전투기 교체 사업이 미국 고등기 훈련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좀 지연이 되고 하면서 기대감이 꺼진 바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수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2024년에 KF-21 소형 무장 헬기 양산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간 주가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했었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피어 그룹으로 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국항공우주가 그간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KF21 초도 물량 양산 축소 우려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40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게 20대로 굳혀졌죠. 근데 일단 전체 120대 양산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초도 양산 예산 2,387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 확산 우려, 북한의 도발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군비 증가를 야기시킬 전망이고요. 올해 빠르면은 스페이스X가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늦으면 내년으로 밀리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페이스X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성 발사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한국항공우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작년 말부터 이렇게 반응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한국항공우주도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은 외국인이 그 틈을 타서 지분을 늘림으로써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은 2023년 기록했던 한 4월이네요. 이때 정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분을 줄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늘릴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KT입니다. 외국인이 13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11위에 해당이 됩니다. KT 종목은 재밌는 게 외국인이 34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늘리고 있다. 자, 바로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8월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쭉 급락을 했죠. 자, 그 틈을 타서 외국인이 지분율을 살짝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70%에서 9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 상각비 반영 기한을 좀 축소를 했어요. 원래 2년에 걸쳐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1년으로 줄이면서 아무래도 이 분기당 반영되는 상각비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4분기 5G 가입자는 982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알뜰폰 수요 증가로 사실 SKT나 LGU+나 점유율이 다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21% 내외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수성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이슈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뭐 자회사 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현재 그거를 명확하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주 환원 관점인데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횟수를 늘린다. 여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KT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이고요. 사실 이때 11월 달이죠. 12월 달을 앞두고 뭔가 이 배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올랐는데 증권사에서 거의 뭐 매도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면 팔아야 된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서 약간 좀 급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인은 줄이지 않고 지분을 늘렸단 말이죠. 자,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건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26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4위입니다. 자, CDMO 사업자죠.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다면은 바이오에는 바로 이 CDMO 사업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예요. 바이오 의약품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항체 의약품, 3세대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ADC,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포치료제랑 유전자 치료제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쏠렸습니다. 근데 혈액암 여기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였지만은 고형암 부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안으로 그 부상한 게 A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항체에다가 약물, 화학 합성 의약품을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이브리드성 그런 약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되면서 빅파마들이 다들 여기로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쪽 관련된 기업을 계속해서 M&A를 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ADC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 5공장 착공 이후 24개월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공장이 완공이 된다면은 1년에 78만 4천 리터 생산 능력을 보유해서 전 세계 부동 1위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신규 수주 가능성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젠 에자이의 레캠피,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합작을 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 파트너십도 공고하죠. 일라이 릴리아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시작으로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선제적인 캐파를 확보를 해서 수주 가능성을 유력하게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간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바로 글로벌 피어그룹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론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고객사 바이오텍의 신약 개발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EPS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어그룹이 뭔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실적뿐만 아니라 이 멀티플이 좋아지면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도 보시면 거의 한 2년간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낮아지지만은 12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막 반등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외국인이 물타기를 하면서 지분을 더 늘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약간 추세적인 반등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2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13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0%에서 한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북미와 유럽 채널은 상당히 견조하나 아시다시피 중국향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K 화장품 이 브랜드들이 맥을 못 추고 있죠.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고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구조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업체들이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자,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와 유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4분기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44%,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EMEA라고 하죠. 여기 다 엮어서 이 권역대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라네즈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의 자체 브랜드죠. 5월부터는 코스RX 연결 실적에 반영되면서 2024년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 세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코스RX가 핵심인데 이 기업은 2013년 설립할 고기능성 화장부 브랜드 업체입니다. 현재 북미, 동남아 등 140여 개 국가에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끈 덕분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좀 약한 부분이 온라인이었는데 코스RX 편입을 통해서 이 온라인 부분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 이 코스RX 매출이 2,043억 원, 영업이익은 510억 원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25% 성장한 부분입니다. 성장세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아모레 퍼시픽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RX 연결 편입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으로 비중국 매출이 중국 매출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의 지분율 보면 재밌는 게 10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이었는데 확실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모레 퍼시픽의 체질이 좀 달라질 것이다. 코스RX 인수를 통해서.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다시금 늘리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하루빨리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자, 조정받았을 때 외국인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2023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인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펴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강의 필요성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까 몇몇 부분에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자, 전작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을 했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신 투자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2023년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챗 GPT죠. AI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녹였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최신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항공 우주,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그런 모멘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투자함이 있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현황, 시장 규모 및 성장성,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수치 등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 기업은 2023년 11월 28일 기준으로 2,423개로 전작보다 100곳이 늘었고요. 산업 분류는 27개, 세부 섹터는 179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밌는데 각 산업을 5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투자 매력도를 측정한 방사형 그래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화장품이라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률, 시장 규모, 이익 안정성, 고마진, 주주 환원율 이거 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산업은 성장성이 어떻구나, 마진이 좋구나, 주주 환원율이 높구나, 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용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 대선이 가장 주목이 되는 이벤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업종을 잘 선별해서, 섹터를 잘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업종들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제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